네, 이번에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헤드라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가 암호화폐 돈 세탁 위험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지난해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 의심 사례가 669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암호화폐 도난이 한 달이 지났지만 피해자 보상은 막막해 보입니다. 국회가 암호화폐 토론회 및 세미나를 잇따라 개최합니다. 네, 오늘 주요 이슈 분석해 보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되돌아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오늘 좀 상반된 뉴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자, 먼저 암호화폐 자금 세탁 위험이 커졌다는 얘기하고 반대로 아직은 미미하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 암호화폐의 자금 세탁이 위험이 커졌다는 것은 어디서 이제 이야기 나온 거냐면 국제자금세탁방지위원회 총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네. 국제자금세탁방지위원회 총회는 OECD 국가들하고 그 외에 35개국, 그다음에 국제기구 2개가 현재 가입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일, 그러니까 특히 범죄와 네. 관련된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일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논의하는 기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현재 거기서 파악하고 그 기구에서 파악하고 그 가입된 각 나라에서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금 세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한 거고요. 아마 암호화폐 가이드라인과 그 대응 계획을 아마 G20 그 재무장관회의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G20 재무장관회의에 이분들의 의견을 이제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G20 재무장관회의에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의 의견, 그렇죠. 이런 자금 세탁 방지에 관련된 업무를 하신 분들의 의견, 그러니까 각종 의견들이 다 올라와서 아마 G20 그 경제장관회의 때 어떤 것을 할 것이냐를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G20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를 그렇죠. 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반대로 일본에서는 이 자금 세탁 적발된 사례가 암호화폐가 겨우 뭐 669건, 그러니까 0.17%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금 세탁이 작년에 적발된 게 한 40만 건 된다고 그래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아직 통계를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아마 못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된 게 669건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네. 중요한 건 이게 건당 금액이 얼마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건당 금액은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이 내용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규모가 클 것으로 그렇죠. 예상이 되는 이제는 건가요? 그 암호화폐가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현재 거래소가 전부 다 등록하고 법규내에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세탁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적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저는 걱정되는 게 건수보다는 그 익명성을 보장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네. 이게 사실 정부나 이런 기관에서 볼 때는 그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익명성 보장 때문에 아마 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익명성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이 뭐 모든 암호화폐 불법 활동에 관련된 게 사실 익명성에서 나온다고 봐도 좀 무방하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암호화폐의 모든 점인데 장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투자 가치로서도 다 인정은 하지만 네. 현재 그 제일 걱정하는 게 익명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이 가장 크게 그 잘했다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실명제였거든요.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 금융실명제를 어느 날 전격적으로 발표했어요. 그 네. 이후로 모든 그 음성적인 자금을 거래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든 세계 정부가 다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네. 자금 세탁이나 음성적인 거래를 하지 말아라. 투명한 거래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유독 우리 암호화폐만큼은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그럼 이제 범죄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수단이 돼버린 거죠. 어제도 저희가 뉴스 말씀드릴 때 무작위로 막 편지 보내서 암호화폐 안 주면 가족 중 한 사람 살해하겠다고 넣은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 저희 사회 문제가 좀 되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 뭐 지난달 있었던 이런 일본의 해킹 사건 네.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 램 해킹 사건은 아직 원인 규명도 못 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넘었는데도 어떤 원인 규명도 못 하고 있고 이걸 해킹한 사람들이 이미 다크 웹에서 이미 그 교환을 하자고 공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나 공지가 되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사실 램 같은 경우는 26만 명에 580억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5,800억 정도가 이미 털렸거든요. 근데 이게 원인도 못 찾고 있다는 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익명성의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러거든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수표를 훔쳤다든가 현금을 훔쳤으면 그걸 쓰려면 자기 신분을 밝혀야 되는데 그렇죠. 암호화폐는 그렇지 못하다 네. 보니까 이게 이런 것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로서 취약한 부분들, 해킹 이런 것에 보완이 안 되면 아무래도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현재 지속적으로 지적될 것 같아요. 익명성과 보안에 대한 문제는 아무래도 규제 부분에서 좀 많이 네. 발전이 돼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회에서 암호화폐 공부 열풍이 불고 있다.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역시 뭐 의원님들도 알아야겠죠. 네, 제가 지난주에도 여의도를 갔다 왔는데 네. 국회에서는 지금 그 여야 할 거 없이 국회를 포함해서 네. 입법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뭐 각각 그런 행사를 벌리면서 의원들이 막 다투어서 지금 법안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법안을 내봤자 자기 자신이 모르면 안 되니까 공부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이한 건 뭐냐면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로펌들이 지금 엄청나게 변호사들에서 공부를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일본 사태처럼. 그래서 로펌 변호사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로펌에서도 현재 그 변호사들한테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있다고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예금보험공사에서 생활금융 강사 연수에 암호화폐도 포함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거 생활금융 강사가 30명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저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상징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모든 금융교육을 시키는 과정에 네. 이제 암호화폐가 다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반드시 공부를 하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게 이제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국회의원 변호사뿐만 아니라 저희도 방송하려면 좀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가 하면 전 세계가 암호화폐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평가를 좀 살펴보자면 극과 극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상반된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의견들이 있어요. 다 틀리죠. 네. 얼마 전에 그 최용식 금감원장이 뭐 내기하자 뭐 12월 달에 그랬다가 입장 바꿔가지고 막 이제 정상적인 거래를 지원하겠다. 예, 여론의 질타를 받았는데 네. 조지 소로스나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회장은 긍정론자고 그다음에 웨런 버핏이나 뭐 같으면 그 원자재 투자하시는 분은 부정론자고 네.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회장은 현재 신중론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 부류로 다 나뉘는데 이제 각 정부들이 어떻게 이것을 규제해 나갈 것이고 규제보다는 어떻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어느 분들이 말씀이 맞는지는 뭐 저기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새로 나온 게 무슨 예술같이 담은 화폐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다양한 화폐들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투자 가치가 이제 생기기 할 거기 때문에 뭐 신중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신중론자고 아직은 시장 자체가 너무 초기 단계이기도 제일 중요한 하고. 거는 투자자 보호만 될 수 그렇죠. 있다면 이것은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 보호에 관한 신중론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투자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론 입장이 네, 아무래도 가장 맞지 않나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암호화폐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